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데글림트의 포메이션은 4-3-3-3이며 최근 몇 경기에서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다변화된 전개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 스트렘스고세의 포메이션도 4-3-3-3이며 주전 이탈이 누적되면서 중원 마이너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개 속도와 공격 템포, 그리고 체력적인 여유까지 모두 보데글림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면 스트렘스고세는 수비 간격 붕괴와 체력 누수로 인해 라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보데글림트가 초반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전개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갈릴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 포메이션은 4-3-3-3이며 장거리 원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술 구조의 유연성과 체력 분산 전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레인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 경기 특유의 전방 압박은 살아있지만 경기 운영 리듬이 단조롭고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체력 관리, 전술 균형, 수비 전환의 완성도에서 레인저스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레인저스는 홈 압박 이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끊기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운영의 유연함과 후반 응집력에서 앞선 파나시나이코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림이다. 체력과 전술 두 축 모두 잡은 파나시나이코스가 흐름을 끊고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잘츠부르크 포메이션 4-3-2이며 이미 1차전에서 4-1 완승을 거두며 전력 차이를 입증했고 2차전에서도 전술적으로 여유있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불안 포메이션 4-3-3이며 전술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시도를 하겠지만 중원 압박에서 밀리며 템포가 끊기고 수비 복구가 늦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잘츠부르크는 모든 라인에서 전술적 안정감이 살아있으며 1차전 승리 이후에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다. 불안은 심리적 부담과 수비 응집력 붕괴가 맞물리며 다시 한번 뒷공간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레벨 차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며 잘츠부르크가 무난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세르베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점유율 기반의 전개를 유지하면서도 최근에는 수비 간격 유지에 힘을 실으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빅토리아 풀젠 포메이션은 3-3-3이며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상대가 진영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할 경우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 세르베트는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며 실점 억제 흐름을 만들고 있고 풀젠 역시 공격 전환은 빠르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상대 장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력보다 수싸움과 공간 통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골보다 흐름 싸움이 먼저인 매치업, 결과도 정체될 수 있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4-3-1-1이며 필크루크와 보웬을 중심으로 전방 마무리 루트가 안정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에버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핵심 수비 자원이 이탈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비 안정감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 웨스트햄은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한정제된 전술 운영과 공격 마무리 완성도가 돋보이는 흐름이다. 에버튼은 수비 핵심 부상 이탈과 전방 마무리 기복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구조적인 완성도 차이를 바탕으로 웨스트햄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흐름이다. 메뉴 포메이션은 3-3-3이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이탈 이후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4-1이며 에바니 우송과 우아타라의 템포 중심 전개가 매우 강력하며 탈압박 이후 속공 전환이 날카롭다. 메뉴는 조직력 회복 단계에서 여전히 수비 밸런스와 마무리 효율에서 흔들리고 있다. 반면 본머스는 빠른 템포와 압박 전환 흐름에서 확실한 리듬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 강호와의 맞대결이지만 이번만큼은 전력보다 구조의 힘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주전 자원 중심의 1.5군 구성으로 전반전을 버틴 뒤 후반에는 어린 자원들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날카로운 윙 자원에게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 서울은 후반전 로테이션과 젊은 자원 실험을 통해 체력 안배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전술 응집도와 경기 감각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경기 목적 자체가 다른 두 팀의 맞대결, 결과 역시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근 경기력에서 전술적인 응집력과 중원 장악력 모두 탄탄하게 정비되어 가고 있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완성되지 않았고 전방 템포 유지나 탈압박의 세밀함에서 부족함이 이어지고 있다. 아스날은 템포 조절과 마무리 패턴 정비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이번 클럽 친선에 임하고 있다. 토트넘은 여전히 전술 응집과 공수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번 경기는 흐름과 안정감 모두에서 앞선 아스날이 승리 흐름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스포트라이트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 스포트라이트의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